네,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의 프리시즌 첫 연습 경기죠. 지난 시즌 2부 리그 우승팀, 올 시즌부터 리그 앙에 다시 복귀하게 된 르 아브르와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네, 최전방에 아센시오 선수가 제로톱 역할을 맡았고요. 왼쪽 윙어 가르비, 이강인 선수는 오른쪽 윙어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풀백인 하키미 선수하고 굉장히 여러 차례 조응을 하면서 경기를 잘 풀어 나갔어요. 은바페 선수는 벤치에 있었고 네이마르 선수는 아예 명단에 제외가 됐었습니다. 컨디션이 좀 올라오질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새롭게 이번 시즌에 영입이 된 우가르테라든지 또 리카 에르난데스라든지 또 아센시오라든지 이런 선수들과 함께 뛰면서 PSG 유니폼을 입고 처음 이제 시합을 하는 그런 경기였는데요. 일단 경기 내용이나 뭐 전술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 좀 뒤에 하고 이날 가장 좀 이슈는 이강인 선수의 이제 부상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41분 한 55초 정도께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역습 과정에서 앞쪽으로 속도를 내면서 이제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공격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속도를 좀 줄이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손이 이렇게 허벅지 뒤쪽으로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 당시에는 저 장면이 이렇게 딱 지나갔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그러고 나서, 한, 좀 있다가 허벅지 쪽으로 아예 좀 붙잡고,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코칭 스태프들, 루이스 에니케 감독도 지금 걱정스럽게 보고 있고, 이렇게 발 허벅지 뒤쪽을 잡으면서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서 있는 상황에서 팀 닥터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일단 경기장에서 좀 나오게 좀 뺐습니다. 그래서 경기장 이렇게 좀 걸어 나오는 모습이 화면에 전반 43분 9초에 잡혔고요. 그러면서 아예 그냥 이때 전반전에 오피셜하게 교체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 뒤 시간에 경기를 하지 않았고 벤치로 그냥 물러났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모습들은 햄스트링 부상 때 좀 나오고요. 햄스트링 부상은 보통 이렇게 갑자기 속도를 낼 때 허벅지 쪽에 힘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부상이 오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 또는 뭐 슈팅을 때렸을 때 그 스로우 과정에서 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일단 제가 뭐 의사도 아니고 진단을 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한다고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축구를 저희가 이제 오래 본 사람들끼리 이런 지금 노출된 상황만으로 봤을 때 이런 경우 햄스트링 부상이 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햄스트링인지 아닌지는 아직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보통 이제 햄스트링 부상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단계로 나누는데요. 이제 1단계는 약간 경미한 부상, 그리고 2단계는 조금 통증이 좀 심하지만 완전히 뭐 근육이 찢어지거나 하지는 않은 경우, 그리고 3단계 부상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이제 찢어져서 좀 상당히 고통스러운 그런 부상의 경우인데, 그렇게 봤을 때 통상적으로 이강인 선수의 오늘 부상은 3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정도로 일단 본인이 걸어 나올 수 있고 통증을 겉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이제 뭐 2단계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고 아니길 바라고, 1단계도 아니길 바라지만, 안 좋은 경우 1단계라고 봤을 때 그래도 보통 한 일주일 정도는 훈련 안 하고 쉬는 일이 많습니다. 약간 움직일 때는 고통스럽지만 일상적으로는 크게 불편하지는 않는 생활하는데 그런 단계라고 보면, 약간 휴식을 취하면서 어느 정도 몸의 회복을, 자연 치유를 기대하는 약간의 관리를 받으면서 그런 수준이 최악의 경우이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지금 프리시즌 첫 경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투어도 있고요.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즌 시작이 되고 새로운 어떤 팀을 꾸려가는 과정에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연속 경기 수준의 이 관중도 없이 치르는 이 경기에서 이런 부상이 올라온 것은 좀 걱정스럽고요. 하지만 아직 모릅니다, 여러분. 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의심되는, 걱정이 되는 상황인 거지 아직은 알 수가 없고요. 부디 이강인 선수가 빠르게 몸의 이상을 감지를 해서 상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경기 참여를 중단을 한 것이기를 간절히 이제 바라고요. 자, 아무튼 뭐 굉장히 좀 오싹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부상하고 별개로 오늘 경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4-3-3으로 나왔습니다.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이전 팀에서 주로 썼던 플랜 A를 그대로 들고 나왔고요. 이강인 선수의 위치는 오른쪽 윙어였습니다. 이 4-3-3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 4번의 우가르트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았고요. 자이르 에메리하고 파비앙 루이스 선수가 일종의 메잘라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이전 팀들에서 했던 포맷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수비 쪽의 운영도 오른쪽에 하키미 선수, 모로코 국가대표고 상당히 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오른쪽 풀백이죠. 에메르송 로얄, 토트넘의 에메르송 로얄이 경기 안 풀리고 계속 좀 욕 많이 먹고 할 때 본인이 자비를 들여서 여러 시설도 자기 집에 설치를 했지만 이 하키미 선수의 스카우팅 리포트를 본인이 따로 요청을 해가지고 사서 하키미 축구를 가지고 훈련, 연습을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많이 개선이 됐고, 그럴 정도로 현대 축구에서 가장 돋보이는 오른쪽 풀백 중에 한 명인 하키미 선수가 이강인 선수 뒤에서 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루이스 에니케 감독은 하키미 선수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렸어요. 반대쪽에 쿠르자와 선수, 왼쪽 풀백인 쿠르자와 선수는 수비 쪽에서 남아있고, 그러면서 하키미 선수가 이강인 선수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윙어 위치에 있지만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기보다는 하프스페이스 공간에서 많이 위치를 하면서 하키미, 그리고 전방에 아센시오, 또 후방에 있던 자이르 에밀이나 이런 선수들하고 주고받는 역할을 많이 하고, 또 전진 패스를 많이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상당히 몸이 가벼웠습니다. 측면에서 본인에게 온 공을 책임지고 확실하게 동료들에게 전달을 시켰고, 또 하키미가 많이 전진을 해가지고 생긴 공백도 어느 정도 이강인 선수가 메워주면서 상당히 경쾌한 움직임으로 아주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전반전에 솔직히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강인 선수 볼맛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정말 파리 생제르맹에 와서, 물론 네이마르, 음바페는 안 나왔지만 잘 적응을 하고 있고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구나, PSG에서 충분히 주전 경쟁력이 있는 선수라는 것을 본인이 느끼고 있구나, 이런 것을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경기였기 때문에 이 뜻하지 않게 찾아온 이 부상이 너무 더 좀 안타깝게 느껴지고요. 자, 아무튼 우리가 일단 부상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속 얘기를 해보면, 오늘 기용한 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인 부분에 재능이 많은 선수고, 또 높은 위치에서 본인이 상대에게 에워싸였을 때 탈압박 능력이나, 또 상대가 막아섰을 때 뒤로 돌아가거나 흉패스를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앞쪽으로 길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스타일의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공격 쪽 일선에 기용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보여줬던 모습들, 짧게 뛰었지만 상당히 공격적인 전진 패스, 또 루이스 에리케 감독은 한 선수가 볼을 오래 갖고 있는 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공을 좀 회전을 시키는데 그런 역할도 상당히 잘해줬고, 또 에워싸이는 상황에서 탈압박 능력 좋았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희망적인 모습,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더욱 오늘 있었던 약간의 부디 약간이기를 바라는 그 통증이 빠른 시간에 사라져서 에니케 감독이 지금 갖고 있는 기대를 그라운드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시즌 초반부터 좀 주전자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만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정말 흐뭇하게 경기를 보시다가 정말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강인 선수 큰 부상 아니길 바라고요. 파리 생제르맹 데뷔 첫 경기에서 너무 좀 아쉽게 경기장을 빠져나갔기 때문에 본인도 좀 많이 아쉬울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 함부르크 데뷔 시즌 2010년 여름, 그때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그때 프리시즌 첼시랑 경기할 때 골도 넣었습니다만, 그때 아마 존 테리한테 밟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발등 부상 때문에 2달인가 쉬고 10월엔가 복귀를 했어요. 리그 경기에 10월에야 데뷔를 할 수 있었습니다. 프리시즌이 갖고 있는 어떤 부담감, 또 어떤 위험성, 이런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늘 이강인 선수가 이런 부상이 올 만한 어떤 잘못을 했거나 어떤 위험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교통사고처럼 찾아온 그런 불운일 뿐이고요. 그 불운이 가장 약한 수준에 그걸 바라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그 어떤 부상, 그때는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조바심이 났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시기를
지나고 나서 함부르크, 레버쿠젠, 토트넘 오면서 정말 대선수가 됐잖아요. 그 출발점이 오늘 이 르아브르전이기를 바라고, 네. 많은 팬들의 걱정이 그냥 기호에 그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강인 선수 부디 네, 별일 없이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오늘이기를 네, 바랍니다.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